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22일 일요일 아침이고 현재 시간 이제 10시인데 항상 그렇듯이 주말에 우리의 비트코인 무빙은 나스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해외 기준으로 1시간 봉을 보시면은 그래도 금요일에 거대한 하락 이후에 살살살살 올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쁜 모습은 아닌데 그렇다고 좀 시원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가 지난 여름에 최저점을 찍었던 28.8 라인, 대략적으로 29K 부근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그 위에서 좀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크게 뭔가 차트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일단은 박스권 움직임으로 봐야겠죠. 이 구간에서 29에서 30을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이 근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승도 안 나오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될 지표가 있는데 바로 나스닥인데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의 최저점을 금요일에 또다시 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보여줬지만은 장 막판에 거의 다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0.3%, 다우는 양전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판에 끌어올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쩌면은 이 나스닥은 저점을 깼지만은 비트코인은 저점을 안 깼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지금 저점을 깨고 다시 올려놨죠. 그러니까 직전에 최저점을 22년도 최저점을 갱신을 하고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은 22년도 최저점 여기 26.7 여기를 안 가고 요 정도 빠지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왔지만은 비트는 여기서 지켜주는 힘이 상당히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9K 근처에서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힘이 강하고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빠르게 골을 메워주면서 요 라인까지 올라와주는 무빙이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 주봉 자체가 지금 8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또 주봉이 바뀌게 되는데 과연 이 주봉이 내일 아침 9시까지 해서 이게 최대한 끌어 당겨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꼬리를 크게만 달아줘도 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좀 메꿔가는 식의 한 저는 3, 4주 정도의 강세장,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강세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8주, 2달을 떨어졌습니다. 2달. 2달을 떨어졌으면은 최소 절반 정도, 한 달 정도는 초불장이 나오면서 강력한 V자 반등을 어느 정도 쳐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싹 메꿔주지는 못하더라도 고를 이런 식으로 메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바라지 않아도 여기 절반 자리 있죠. 40K, 비트코인 4만 달러.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쳐줘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 모양새 나스닥은 전저를 깨고 내려왔다 했지만 비트는 그래도 이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나스닥 무빙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반등 잘 줬다가 수직 낙하를 제대로 하면서 여기 안 깨고 살살 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여기서 수직 낙하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나스닥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리버스 컵핸들 형태를 그리면서 바닥으로 N자로 꺾는 심하게 내려박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특히나 여기 저점 라인 있죠. 2번이나 지켜준 자리 그리고 이 라인 자체를 깨버리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손절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깨면은 밑으로 나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물량의 손절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미국 개미들의 50% 정도는 이미 다 시장을 떠나간 상황이지만 매도를 치거나 상당 부분의 주식을 좀 손실권에서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나갔다라고 지금 통계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그 반대로 여전히 50%의 개미는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애들까지도 좀 털어내면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도 롱 포지션을 많이 잡고 레버리지를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고 롱 잡은 애들 또 다 죽여버리고 계속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내리고 주는 척 하다가 내리고 하다 내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간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리지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나스닥의 차트를 우리가 쭉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매물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구간의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의 매물대가 이 직전에 여기서 코로나 쇼크 이후에 강하게 올려놓고 저항을 강하게 맞고 지지를 받고 이거를 뚫어내면서 상당히 큰 랠리가 나왔던 바로 이 구간,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털리면서 강력한 손바뀜이 일어났던 구간, 요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을 두 번이나 딛고 올렸고 굉장히 뚫기 어려운 자리를 뚫어내면서 역대급 상승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지표가, 이 차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륜적 반등이라는 거는 무조건 한 번은 나오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단단한 바닥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딛고 이런 식의 점진적인 우상향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또 이번에도 속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상 그게 진짜 마지막이고 이 11,000 나스닥 11,000포인트라는 거는 이탈하고 내려가기가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리 인상, 아무리 물가 인상이라고 해도 사실상 서브프라임 대규모 리먼 브라더스 파생 사태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였던 코로나 사태만큼의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수준의 악재는 아니거든요. 이 금리 인상, 물가라는 것이.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안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적게 올라갔냐 높게 올라갔냐의 차이인데 이제 너무 높게 올라갔으니까 긴축 정책을 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거기에 대한 반영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작년부터 있었던 거의 작년 내내 올렸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내내 올렸던 지수를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스닥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금요일장에 극도의 공포를 주면서 하단 저점 라인까지 깼다가 그 도로 다시 말아 올리면서 끝났어요. 이거 좀 US 테크 100 지수는 조금 반등이 약했죠. 왜냐면 테슬라 때문에. 자, 여러분들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은 이 나스닥 이제 S&P 500 보면은 그 시총 최상위 500개 기업들이 대부분 좀 준수하게 그나마 제자리는 지켜주면서 끝났어요. 애플도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고 아마존도 소폭 상승. 근데 유일하게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6.4%나 빠졌고, 특히나 이제 주봉상으로도 테슬라가 좀 많이 내려와서 거의 이제 $600까지 좀 근접한 자리입니다. 근데 왜 유난히 테슬라만 빠졌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추행 의혹. 그러니까 스페이스X 비행기를 타고 이제 머스크가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는데 그 출장하다가 이 승무원한테 조금 어떤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어요. 팩트 아직 입증이 안 됐고 머스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특히나 이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네가 만약에 내 거를 봤으면은 내 몸에 있는 상처나 문신 등 특별한 거를 너가 봤을 수밖에 없다. 그럼 너는 그걸 설명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게 틀리다면은 너는 거짓말을 한 거다. 그리고 너는 실제로 나의 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반박을 또 머스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일론 머스크 형의 몸에는 문신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뭐 노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머스크만의 또 특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일론 머스크는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비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은,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는 이 공화당을 좀 지지하는 사람이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를 따졌을 때 트럼프 쪽에 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를 따졌을 때 이제 보수파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나서 테슬라에 좀 굉장히 조금 적대적인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현재 정부를 비난하는 트위터 같은 걸 좀 많이 올렸었죠. 그래서 지난 18일에는 미국 민주당을 향해서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나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오고 난 이후에 또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왜냐면은 이 트위터 빨도 엄청나고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지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미국 사람들의 지지, 테슬람이라고도 불리는 테슬라 추종자들도 굉장히 많고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인싸 중에 인싸, 영향력 순위가 전 세계 넘버 원이기 때문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민주당에서는 이 머스크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 머스크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캘 수 있는 모든 걸 캐가지고 지금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혹 때문에 테슬라가 좀 빠졌는데 만약에 저 의혹이 안 나왔었다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어요. 테슬라 6% 안 빠지고 테슬라 보합권만 지켜줬어도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테슬라 문제만 없었으면 이렇게 올라왔겠죠.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6%나 빠졌는데도 보합권을 유지해도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나스닥도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니냐. 저 테슬라 저 의혹만 없었어도 V자로 그대로 다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와요. 자, 저점에서 바닥을 깨면서 투매 물량 유도하고 손절 물량 유도하면서 다시 다 말아 올린다? 이거는 바닥의 마지막 권에서 나오는 휩소 무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래 골이 크게 달았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저 테슬라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그 다 회복을 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저점 깼다가 이제 추세 돌리는 식의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나스닥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 저점 깰 때 비트는 저점을 안 깨줬다. 29K 부분 상당히 잘 지지해줬고 어제부터 해서 살살살살 지금 살살살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이 이제 다음 주 나스닥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골파기 구간을 좀 메우는 이 정도 급의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약 8주 동안을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앞으로의 4주 동안의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들어온 큰 거래량과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이제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보시면 어제 오늘 뭐 위믹스, 디카루고, 보라, 밀크 이런 김치 코인들, 잡코인들이 펌핑이 좀 제대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잡코인들이 펌핑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그래도 1만 불짜리 반등이 어느 정도 터졌을 때도 이런 구간에서 잡코인들이 먼저 좀 쏘는 그림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비트랑 메이저 코인들이 쏘는 그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잡코인들은 쏠 수 있을 때 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메이저 가고 준메이저 가고 이러면은 알트코인들로 도미넌스 수급이 쏠리질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주말 같은 구간에 많이 움직이면 특히 김치코인들 주말 펌핑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디카루고가 쏘고 있고 디카르고도 지금 카카오랑 좀 연결이 돼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카르고가 카카오와의 연계 그리고 보라도 카카오 게임즈랑 연관이 돼 있죠. 보라도 지금 600 아까 30원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 4자 3자를 보다가 앞에 6자를 보는 굉장히 심각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보라코인도 여기서 지금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수준의 반전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저점입니다.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은 최소 1000원까지는 올라가는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믹스라는 코인이 어제 특히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좀 빠지고 있죠. 물론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올려쳤으면은 제가 이 위믹스 어제 요거 보시면 어제 하루에 45% 급등이 나왔고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금요일자 영상에서 위믹스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미르4라는 또 글로벌 히트작이 있습니다. 미르4 위믹스 얘기도 드리면서 요 당시에 이제 위믹스 2,600원대 말씀드렸고 4,200원까지 제대로 펌핑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 위믹스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은 보라도 당연히 꺾입니다. 꺾이고 이 김치코인들 펌핑도 조금은 꺾일 수는 있지만은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안 나온 코인. 지금 밀크도 쏘고 있는데 이 밀크 코인도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8분에 정확하게 잡코인들 펌핑 나오면 휴먼스케이프, 아르고, 밀크 얘네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밀크도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밀크 요 정도 올라가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추세의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 코인도 과거에 쭉 내려오다가 주봉으로 이제 양봉 마감하고 바닥권에서 양봉 마감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터졌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제 이 구간에서 주봉상으로 이제 양봉을 띄워주게 되면은 앞으로 추세 반전 저는 충분히 1000원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시가총액도
해도 1000억대죠. 1000억대. 이 정도면은 이제 작업을 해서 매집을 돌린 다음에 시총 2000억대까지는 어느 정도 쏴줄 수 있는 세력 매집이 좀 들어와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 이미 디카루구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어려울 수 있어도 전 충분히 밀크라든지 뭐 메타디움도 좋죠. 메타디움도 지금 일봉상 이때 강력하게 거래량 들어오고 좀 눌려줬다가 2차 상승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먼스케이프도 그동안에 지금 보시면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주봉으로 이렇게 양봉 띄우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4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스케이프 이런 거는 지금 빨리 우리가 담아놔야 된다. 얘 최소 이제 400원 이상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르고도 마찬가지죠. 아르고는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입니다. 600억. 근데 얼마 전에 롯데도 아르고 쪽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런 뉴스도 나왔고, 아르고도 이 정도로 빠진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위로 쏠 수 있거든요. 300원까지는. 200원에서 300원 언저리, 250원에서 300원까지는 충분히 아르고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잡코인들을 우리가 휴먼스케이프, 메타디움, 아르고, 밀크 요런 거는 조금씩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이 또 쏘면은 한번 쏘고 제대로 쏘고 내려오는 그림, 요런 거 윗꼬리 달아주는 그림이 충분히 중간중간에 터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게 되면은 위에 그냥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믹스 2600억 원대부터 제가 이제 금요일에 강조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면 한우덮밥 님도 좀 제대로 수익을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 제가 이 위믹스 코인도 계속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세력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2000억대로 진입을 한다. 웬만큼 네임돼 있는 코인이.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잡코인이나 뭐 김치코인이라 하더라도 반등이라는 것은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위믹스나 보라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뒤에 게임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생태계와 게임이 있고 그 게임 파워가 나름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믹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메이저 중에서는 샌드박스도 조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도 바닥에서 힘을 모은 다음에 최소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는 좀 빠르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가 조금씩 담아볼만 하다. 왜냐면 최근에 강력하게 올려주고 빠졌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이 정도 빠진 거는 지금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 다 이 정도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받쳐준다라는 거는 여기서 들어온 매수한 애들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최소 2,000원에서 2,400원까지 2자 펌핑을 지금 준비 중이다. 디센트럴랜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뭔가 다음 주부터 나올 어떤 좀 반등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지금 자리를 잡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특히나 나스닥도 이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다.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 연방 준비은행의 이 블라드 총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는 50bp 정도씩은 올릴 걸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75bp는 예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매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좋은 시그널일 수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잡힌다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금리 인하를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금리를 내리면은 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나왔던 이런 골파기 구간, 이게 어느 정도 메워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최저점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 트위터의 또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은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이 매집 구간, 거대한 매집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디스트리뷰션 장세, 그러니까 분배 장세죠. 고래들이 축적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면 개미들한테 뿌리는 이 분배 장세가 아니라 지금은 축적 장세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축적 장세, 요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축적이 끝나면 대규모 펌핑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때 되면 또 뿌린다.
이런 분배 장세가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매집 수치는 코로나 폭락 때랑 굉장히 좀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물론 요 구간에서 조금 횡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낙차가 큰 구간에서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줬었거든요. 코로나 때는 충분히 좀 약간 어느 정도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의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바로 이 401k 미국 은퇴저축 계좌에 비트코인 투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요게 좀 굉장한 호재일 수도 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정치인들도 보면은 이 공화당, 그러니까 약간 보수파 쪽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보수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401k 연금을 펀드로 이제 운영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이 펀드 401k 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주춤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투자처를 알아보는 와중에 고객들이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냐? 비트코인에 사놓으면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운영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애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잘 팔리고 핸드폰 잘 만들다가 구글에서도 요번에 또 핸드폰이랑 주변 기기들 대대적으로 구글 워치까지 공개를 했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잘 나갔던 기업이 내년에 망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이 기업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뭐 그럴 일도 없고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겠냐. 이런 고객의 수요에 힘입어서 높은 고객 수요를 이유로 은퇴 저축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최대 2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을 지금 피델리티에서 내놨고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제대로 법안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호재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401k 미국 은퇴저축 계좌라는 거는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관련 자산은 약 2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3,700조 원입니다. 3,700조. 3,700조 중에서 20%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약 900조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고 천천히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00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900조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죠. 그리고 얘네가 정식 법안이 발의되게 되면 얘네만 들어올까요? 얘네가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거는 이 전체 401k 연금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너도 나도 이제 하려고 할 텐데. 그럼 최소 2,000조 이상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단순히 연금 저축 쪽의 자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펀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덩달아서 같이 들어옵니다. 왜? 올라갈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안 들어올 투자자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401k 연금을 넣어서 물론 넣는 금액은 개인마다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넣었을 때 은퇴와 동시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이 붐이 일어나면서 401k 연금의 돈을 있는 대로 때려박는 붐이 한때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을 은퇴 자산으로 줄 수 있는 미국 근로자들의 숫자는 이미 3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른바 401k 100만 장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401 펀드 자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어왔었고 물론 지금은 그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겠죠. 자, 보시면 이 401k 최초의 1980년대부터 미국 연금 이제 퇴직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투자 방안을 좀 확대하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까지 불어 넣으면서 그때 온갖 기관들이 다 또 나스닥에 다 달라붙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한번 거품 꺼졌다가 이 이후에 고점 뚫어내면서 지금까지 나스닥 불패의 신화를 쓰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가 터졌었죠. 그로 인해서 이 연금 펀드에 있는 직장인들도 덩달아서 엄청난 수익을 봐왔지만은 지금은 미국 주식이 피크를 찍고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고 그 확실한 대안으로서 현재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 주식에 이 401k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80년대부터 일어났던 이 엄청난 상승률을 봤을 때 향후에 비트코인 차트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기업의 성장, 세계 트렌드의 변화, 찍어낸 달러가 이제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나스닥은 모든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401k 자금이 들어온 거 때문에만은 올라간 거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저는 단 5%만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건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이 블러드 총재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 활성화를 다시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긴축만 하다가는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걸 다시 빨아들이고 이거의 무한 반복인데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계속 돌아가게 돼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통한 지금 역대급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좀 성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은 최저점이 자리가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시장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거품이 붙게 되고 쓸데없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붙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한번 충격을 주게 돼 있죠. 그 충격을 통해서 거품을 걷어내고 옥석을 가려내고 기업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구간.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바닷가에서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쫙 빠지고 나면은 누가 빨개 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한번 시장에서 쭉 빠져나갈 때 우리는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 거품을 걷어낸 이후에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이 자본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래 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크게 거품을 뺀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좀 거품이 빠진 이후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투자 시장의 근본적인 성향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거기다가 화폐 발행량만 받쳐주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화가 되게 되면서 투자 수익으로 또 재투자가 들어가는 이 경기 활황기의 시간이 경기 침체기의 시간보다는 항상 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호황, 4년 호황이다라 그러면은 한 반년 정도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그러니까 롱은 길고 숏은 짧은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롱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시장이 붕괴돼서 없어지지 않는 한 롱이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횡보하다가 숏은 짧죠. 근데 롱은 깁니다. 여기도 숏은 짧아요. 근데 롱은 길죠. 숏은 짧고 롱은 길다. 그리고 지금 유례 없는 빅쇼트가 터졌지만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이 기간을 좀 이겨낸다라고 하면 좀 또다시 롱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이때와 같은 상승, 이때와 같은 이런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숏이라는 것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롱을 봐야 되는 시점, 반등을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메타버스와 NFT, 플레이 투 언을 넘어서 무브 투 언이 시장까지 열리는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는 결국에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일 뿐이고 결국에는 모두가 발을 담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이나 고래 투자자들도 뭐 한두 달 단타 칠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10% 20% 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거나 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와 인내를 가진다면 이 시장은 결국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이 시기를 이겨낸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거대한 손바뀜이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는 원래 고통이 좀 따르는 법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위믹스 이런 것도 말씀을 다 드렸고 디센트럴랜드도 조금 시간은 걸릴 뿐이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밀크라던가 이런 메타디움, 휴먼스케이프, 아르고 이런 코인들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어제 말씀드린 코스모스나 뭐 진리카 이런 코인들도 충분히 반등이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시장에 대한 정보,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아가야 상승장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메이저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가상화폐 애널리스트를 좀 구하고 있어요. 농협투자증권, 신한투자, KB증권 이런 데서도 전부 가상화폐 애널리스트를 지금 구인구직을 하고 있고, 이런 전통 자산시장에서까지 이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투자 흐름이 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잡코인들 펌핑 나오는 거는 아마도 본격적인 반등에 앞서서 잡코들이 먼저 좀 움직여주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비트코인 본격적인 무빙은 내일 오전에 나스닥 선물 열리면서 또 동조화돼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본장 10시 반에 움직임과 또 동조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401k 은퇴 저축 펀드의 비트코인 투자 보장, 이 법안이 만약에 조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 10,000불 이상의 반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물론 아직 민주당에서 반대를 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내가 넣는 연금 펀드인데, 그 연금 펀드가 투자하는 옵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제한을 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그냥 못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이거를 금지한다. 글쎄요, 저는 웬만하면 이거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큰 코인계의 큰손 일론 머스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랑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공화당 쪽과 더 친하게 지내고 공화당 쪽 라인을 일론 머스크가 탄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배를 탄 거죠. 그리고 원래 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기업 친화적 경기 부양의 이제 정책이 1순위로 두는, 경제 성장의 정책이 1순위로 두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포커싱을 두는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사태만 어느 정도 좀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도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머스크도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분노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친 비트코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순간 밀크가 세게 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오전에 못 잡았으면은 조정을 좀 기다려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좋고, 아직 크게 안 쏜 코인들 있죠. 휴먼스케이프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담아볼만 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장세 속에서도 확실한 코인들, 위믹스도 제가 계속 저번주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었고, 이런 확실한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